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으로 시작합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우선 나노종합기술원에서는 반도체 장비 운용과 또 유연 센서 패키징 공정 분야에서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운용 분야의 경우는 학사 이상, 공학 계열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유연 센서 패키징 공정 분야의 경우는 석사 이상의 전자와 재료, 화학공학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분야 모두 여성 과학 기술인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전문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사 기본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간호사 면허증과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에서는 대형 풍력 블레이드 시험을 담당할 기술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과 연령, 성별에 제한은 없고요.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금융개발원에서는 보험 청약심사, 보험 지급심사, 보험 사고조사 등의 분야에서 신입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용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만 34세 이하의 청년, 지역 인재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내일 취업 코칭 스쿨 박세용 대표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시간이 벌써 금방 가서 네.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부에서도 자격증 소식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자격증 알아볼까요? 네, 2부에서 여성 취업 소식을 주로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추천 자격증 2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 2가지나요? 네. 그러니까 여성 취업과 자격증 콜라보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직업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박민영 씨나 조우진 씨가 역할을 맡았던 그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 드라마에 자주 등장을 한 박민영 씨나 조우진 씨가 네. 열연한 직업. 뭐 박민영 씨 하면 최근에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그렇죠. 드라마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네. 얻었잖아요. 네네. 또 조우진 씨 하면 또 도깨비에서 네, 비서 맞습니다. 역할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직업 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자격증은 바로 비서인데요. 요즘에는 물론 남성들도 이 비서라는 직무에 이제 진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오.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저는 자격증 코너 진행할 때마다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 놀랍니다. 네. 아마 비서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시청자분들도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어떤 자격증인지 들어볼까요? 네, 이 비서 자격증은 일단 뭐 회사에서 임원과 경영진들을 보좌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는 수행하는 업무가 필요한데요. 이런 인력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단순한 업무 보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능력 검증을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도입이 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비서라는 직업 사실 TV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이 접하는 정보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로 좀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TV 속의 비서들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예. 딱 회장님 안 되십니다. 그러면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건데 예전에는 이 비서라는 업무가 수행 비서 같은 느낌이라서 특별히 기술이 없거나 뭐 어떤 자격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직업으로 비춰지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모가 중요하거나 이런 어떤 조건들을 좀 봤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예. 절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비서 업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사나 경영진과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상사분들의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분이 회의 일정에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객 미팅 업무를 관리를 한다든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일정 관리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가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보 관리와 문서 관련된 업무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업무들, 특히 이제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업무 관련된 자료나 어떤 회의에 대한 필요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런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참석할 때 또 그런 문서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런 각종 중요한 업무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대내외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임원진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직접 어떤 약속을 하거나 미팅을 하겠지만, 상당 부분들은 이제 상사와 연결되는 각종 어떤 미팅이라든지 매체와의 인터뷰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비서분들이 이것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필요사항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치에 대한 보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상사분이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업무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업무 영역이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업의 어떤 오너들이나 또 경영진들이 하는 일이 일단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비서분들이 그런 경영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밀착되어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상사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면 비서분들이 막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렇죠. 경제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처럼 임원이나 경영진들을 보좌하는 업무에 관련돼서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로 대학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에서도 국제사무학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비서학과로 출범한 학과예요. 그래서 예. 이런 대학에서도 비서학과가 있고, 또 전문대라든지 몇 개 대학에서 이런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좀 사회에 더 많은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만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비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임원이나 상사분들과 말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는 하나의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꼼꼼함,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유연성, 무엇보다 또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IT를 잘 다뤄야 되고, 또 문서라든지 일 활용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 잘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비서 자격증은 1급과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급이 우리가 딱 보기에도 가장 낮은 등급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3급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에 비서 실무, 사무 정보 관리, 사무 영어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일단 60문항 60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기 시험은 워드 프로세스나 컴퓨터 활용 능력, 한글 속기, 전산 회계사, 운용사, 요거 중에서 이제 태기를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각각의 출제 어떤 경향들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비서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비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비서의 자질과 역할, 그리고 비서의 자기관리, 중급 비서의 업무, 비서의 인간관계 내용,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이제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방문객 응대 회화라든지, 그다음에 전화회화, 업무 관련 회화 등 중급 외국 사무 영어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상식 또한 필요한데요. 비서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 어떤 시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과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 과목에 4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여러 합격 선택 종목에 따라 다른데, 워드나 커말, 전산회계, 속기 합격 결정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문 등급이네요. 먼저 상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어서 1급과 또 2급도 한번 알려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상급을 취직했다고 하면 대부분의 또 이전 그 구직자들이나 취직자들은 이제 높은 등급에 또 도전을 하게 되는데 1급과 2급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1급과 2급은 시험 과목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간이 3급과 다른 부분들인데 여기는 객관식이 80문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총 80분이에요. 3급과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똑같은데 경영 일반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고요. 이 경영 일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기업 환경이나 기업 형태의 성장 발전, 그리고 경영 관리, 기업 조직, 기업의 부분 관리, 회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1급과 필기시험은 1급 필기시험과 2급 필기시험이 같기는 한데 문제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급 시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시험이 똑같다고 해서 그냥 준비하면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 자격 시험에서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네, 시험에 합격한 비서학 전공 학생들이 알려주는 팁에 의하면 일단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진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좀 암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 이해를 한다라는 부분들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영어는 토익과 비슷하거나 좀 쉬운 난이도긴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영어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고급 자격증으로 갈수록 이제 독학에 관련된 부분도 힘든데 일단 저급 자격증 1, 2급 정도는 독학으로도 가능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또 인터넷에 많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시험에 응시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시험 과목들 중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뭐 컴활, 속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익숙하고 많이들 미리 좀 따두는 그런 네. 자격증이더라고요. 네, 비서 자격 시험을 볼 때 실기 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 3급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땄던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는 그런 자격증이 1, 2급에 해당되는데 요게 있으면 이제 면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3급 부분에서도 만약에 워드가 있고 뭐 전산회계 운용사 1, 2, 3급 등의 자격증이 있어서 이런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과목에 나온 자격증을 이미 확인하시고 취득하셨다면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럼 필기만 합격하면 최종 합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서 자격 시험 합격을 하면 어떤 곳으로 진출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 비서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취업과 100% 연계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체를 준비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 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많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또 비서들을 보게 되면 법률 회사의 어떤 로펌 쪽의 비서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취업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행정기관, 대사관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이 비서 채용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기회들을 맞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들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뭐 보험이나 증권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 회사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임원 비서들이라든지 경영진의 비서들을 종종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 업종, 교육기관 등 이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허물고 경영진이 있는 모든 곳에 또는 필요하다 비서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다양한 채용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 일정도 좀 알아볼 텐데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치러지는 걸까요? 네, 1년에 이게 2번 치러지고 있는데요. 1회차는 아쉽게도 5월 12일 날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라서 이제 하반기를 보셔야 되는데 예. 2회차는 10월에 접수해서 11월 10일에 치러지니까 지금 만약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이제 준비해서 응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가을에 또 취득을 네. 하는 걸로 저희가 네. 이렇게 좀 비서 자격 시험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로써 무려 예. 두 번째 조선 아나운서를 예. 뵙고 있는데 오늘의 컨셉 패션이 남달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 남달라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션에 관련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컨셉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 보고 바닥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컨셉이요. 네. 일단 5월이잖아요. 네. 푸릇푸릇한 네. 계절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초록초록한 옷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패션을 잘은 모르지만 네.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패션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두 번째 자격증 패션 관련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알록달록 이제 봄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자격증은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패션 머천다이징 네. 산업기사. 패션 머천다이징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MD라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데 이 패션 머천다이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패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하고 상품화하는 작업을 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상품을 제공하는 구매 동기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잘 팔 수 있는 팔릴 것 같은 제품들의 전체적인 업무들을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션 상품 기획과 유사한 뜻으로 상품화에 관련된 계획을 하고 또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고 판매 촉진을 위한 기획, 생산,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것을 패션 머천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는 좀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저희가 21세기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패션 산업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급속한 발전이 예측되는 분야가 또 이제 MD 분야인데 최근에는 패션 유통 시장의 세분화가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죠. 이런 패션 전문 인력이 이런 상황에 패션 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수요는 앞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양성이 궁극적으로 이제 패션 산업에 관련된 고부가가치로 창출된다는 측면에서 지식 집약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성을 보고 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좀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패션 기업과 패션 소비자에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만족이 돼야지만이 많이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패션 트렌드의 수요 예측,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 세일즈 프로모션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고요. 이런 트렌드를 예측할 때 패션 쪽은 아무래도 어떤 그 계절적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계절에 어떤 상품을 기획할까, 상품의 콘셉트는 어떻게 할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정도 팔릴 건가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이제 생산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제품이 이제 어느 걸 판매되겠다고 했을 때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 과정과 관련된 배송 계획, 사후 관리까지도 전부 다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수익 구조를 위해서 얼마의 비싼 제재를 쓸 것인가, 원자재, 부원자재에 대한 생산 수량 등등등을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어서요. 실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서 한다면 이런 어떤 분들을 1인 기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D는 다 뭐든지 다 하는 네. 직무고 거기에 패션이 붙어서 네. 패션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직무 내용이 사실 일반인들이 도전을 하기에는 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응시 자격이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전문가로서 가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순수 경력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네. 해당 분야에 대해서 2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이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있는데 이 관련 학과는 대졸자들 그리고 전문대 그다음에 산업기사 이상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예정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자격 소지자들 같은 경우는 동일 분야의 종목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있거나 기능사 또는 실무 경력 1년, 동일 종목 외국 자격 취득자, 그다음에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들에게 또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학과는 전문대 이상의 학교 개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섬유나 의류나 디자인, 경영, 경제 등을 말하고요. 동일 직무 분야도 비슷한데 패션으로 이제 한정된 건 아니고요. 경영이나 회계, 사무, 생산관리,
디자인, 다양한 분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응시 자격 갖춘 분들이 이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시험을 볼 때 어떤 과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필기 시험 과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시험 과목 검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기 시험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션 마케팅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네. 패션 소재 기획, 유통 관리 및 광고, 패션 디자인론, 의복 구성화, 패션 정보 분석이라는 5가지의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식 4지 태기령입니다. 과목당 20문항씩이 출제되고 있고 시간은 30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실기 시험인데요. 여기는 머천다이징 실무 작업이라고 해서 작업 시간이 무려 7시간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와.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네. 되는 부분들이고요. 60점을 맞아야지만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격증을 보게 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돼서 이 자격증은 시행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종목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이제 내년이죠. 2020년부터 좀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현행 5가지의 과목들이 현행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내년에는 여기에서 5번에 해당되는 패션 정보 분석 관련된 자격증이 앞으로 나가고 나머지 4개 부분들이 추가로 3가지가 있는데 변경 자격증의 내용을 보게 되면 패션 상품 기획, 그다음에 뭐 패션 상품 개발 기획, 판매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의 5가지보다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로 정리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기 부분에서도 변경에서는 패션 머천다이징 실무 부분으로 변경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올해 집중해서 치룰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준비해서 나는 내년에 또 내가 준비한 게 맞다라고 하면 또 내년에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보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지만 저는 실기 시험을 7시간을 치는 시험은 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 또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기 시험도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실기 시험이 뭐든지 자격 시험은 필기 시험은 사실 대부분 필기는 이제 독학을 해도 붙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격증 그러니까요. 또한 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7가지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에 관련된 시험 실기 수행 증거를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렌드 정보, 소비자 자사와의 경쟁사 정보를 토대로 패션 시장 현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자사와 경쟁사의 판매 분석을 통해서 연간 매출액과 생산 물량을 계획하고 손익 계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네. 유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사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설정하고 포피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케팅이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 포피는 이제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이 가격이나 장소나 유통 경로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브랜드의 시즌 전략 기획을 위해서 컬러나 소재, 디자인, 방향 등을 제안하고 아이템 기획과 예상 판매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올가을 예상되는 컬러라고 해서 저기 TV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시즌 계획된 상품 생산을 위해서 생산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입출구와 원제품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MD는 그냥 어떤 제품들을 갖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컨택하고 얼마의 제품들을 얼마나 수량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판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망 및 매장을 관리하고 매장별 상품과 재고 물량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 촉진 전략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성 취업에 도움이 될 2가지 자격증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박세윤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